매주 월요일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월요병이 심할 수도 있는데 이분의 입담을 즐기다 보면 월요병이 치유가 됩니다.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매주 월요일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이번 주도 수염을 못 깎으셨군요. 일주일에 한 번 깎기 때문에요. 네.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 내일 깎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화요일에 깎으세요? 예. 아니 근데 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깎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상당히 게으릅니다. 두 번째는 제 면도 털이 많이 나니까 면도를 계속 매일 하려고 그러면요 흉터가 종종 납니다. 피를 봐야 되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사 맞는 거, 또 피가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피부도 보호할 겸 그러면서 조금 그렇다고 계속 몇 달을 냅두면은 이것도 머리를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 또 사람들 만날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큼. 저 잠깐만요. 그런데 배운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뭘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구분을 해요. 뭐뭐 하는 원인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귀에 안 들어오고요. 게을러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또 피서철이지 않습니까? 뭐 피서라고 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피서를 갈 수 있는 시기는 계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근데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피서는요 사치였습니다. 양반들이나 가끔 산속으로 가서 왜 그 풍질거풍, 탁족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죠. 거기서 풍류를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었지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제가 오늘 일부에서 퀴즈를 냈거든요. 역대 올림픽 가운데 도시 빈민과 빈민촌을 강제 철거하지 않은 올림픽은 2000년에 열린 이 올림픽밖에 없다라고 그 나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다큐멘터리 몇 편을 보면요 아주 교묘하게 그 나라에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 에버리진이라고 하는데 이 에버리진들을 교묘히 밀어내버려요. 못 견디게끔. 그러면서 88 서울올림픽 때 그 상계동 주민들 용역 깡패 동원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구타하고 밀어붙이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꼬마 아이가 담벼락이 허물어지면서 거기 깔려서 죽기까지 해요. 그랬나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알려졌는데 몇몇 청취자들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앞으로 좀 이런 내용도 자주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그럼 뭐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주제와는 좀 멀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88 올림픽의 경우도 지금 그 꼬마 아이가 그런 어떤 그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됐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을 은폐와 원폐시킬 수 있었죠. 다 또 비밀로 붙일 수도 있었고 역사 속에 그 어떤 그늘 속에 이렇게 이렇게 몰아넣을 수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역사는 개척자의 역사입니다. 일본에도 지금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도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원주민은 어디서 살까요? 도시에서 살지 않습니다. 원주민의 부족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 말할 것도 없고요. 캐나다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럼 원주민이 그럼 그 나라에 또는 그 지역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엄밀하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예전에 지금은 좀 그런 말 안 씁니다.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단군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이 원주민이 나라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산업화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기 짧게 잘못된 말씀해 주세요. 예.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서두가 길어지면은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동남바퀴 더군다나 지금 피서철인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산업화 과정에서 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겪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반복될까요? 병광섭 씨는 몇 년도부터 예. 서울중앙일간지에서 근무를 시작했죠? 제가 90년도 다행이네요. 초영업 그때가요. 1988년대가 아니어서. 그때 아니 곧 바로 지나서였죠. 네. 그때는 정말로 부끄러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서해대교. 잠깐만요. 90년, 91년이요? 예. 92년, 93년, 94년, 저는 95년 뭐 이럴 때죠. 90년대. 198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몸담고 있었던 그 신문사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거기도 검열 같은 거 있었습니까? 시작할 때 있었죠. 예, 그거는 그랬구나. 그랬다가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때 심지어 청주의 의암상가가 붕괴됐고요. 예, 예. 삼풍백화점이 넘어졌고, 맞다. 예, 그다음에 그 성수대교 예. 넘어졌고, 서해에서 하늘에선 비행기, 바다에선 배, 육지에서는 건물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교육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근현대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것만 가르칠 게 아니라 어둡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달해주고 청소년들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는 시기상조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 똑똑해요. 아 그럼요. 판단은 왜곡된 정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잘된 것 잘된 대로 왜 이런 말씀을 잘못된 대로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 일본 국민들에게 가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표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아예 정보 자체를 접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그럼 외국에서는 저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사과할 줄도 모르고 애써 외면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언젠가는 BTS를 품고 있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도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어떤 시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러시아의 아주 대시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 분노할 줄 모르면 네.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다. 푸시킨 아닌가요? 아 푸시킨은 아니고 시인. 아 시인이에요? 근데 네. 그 메시지 하나가 저 가슴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역사를 또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정말로 냉철하게 보고 때로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역사를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게끔 그러려면 어떻게 역사를 반듯하게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죠. 그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는 지금 퀴즈와 관련해서 뭐 열띤 토론 형식으로 지금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조금 진정하시고요. 초대 손님 병광섭 씨 진가가 나타나는 동네 한 바퀴 오늘 소개할 곳은 어디입니까? 충북이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11개인데요. 아 11개인가요? 예, 그중에서 괴산, 충주, 제천, 단양하고 접경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괴산, 충주, 단양, 제천? 예. 살짝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지? 괴산을 얘기 안 했더라면 저 괴산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타도입니까? 그렇죠. 예. 타도? 어디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일단 백두대간 아래쪽이겠구나. 예, 산맥이 이어지는 곳. 그다음에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 바로 이제 경상북도 문경시로 가보려고 합니다. 문경. 예. 지금 문경 가면은 뭐 피서철 관광 그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갈 것 같은데요. 조금 아는 곳이라 예. 안심이 되네요. 조금 아는 곳이군요. 예. 그럼 뭐 저도 조금 아닙니다. 왜 제가 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는. 저는 이 코너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워요. 자, 문경.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와 맞닿아 있어서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뭐 차로 한 50분 1시간 거리니까 나도 자주 다녀왔는데 해서 더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문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고나 할까요? 저는 문경하니까 떠오르는 게 사과, 문경세제. 예. 저 참 단순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아 그래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문경이 자랑하는 감싸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 브랜드 예. 중에 하나고요. 예, 일단 예. 행정구역상 문경은 경상북도 문경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상북도 중에서는 일단 서북단 내륙에 그렇다. 있고요. 네, 서북단. 예, 맞네. 산이 많고요. 네. 정말로 정말로 산이 많은 중산간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제 동쪽으로는 예천군이 있고 남쪽에는 상주시가 있고 예. 서쪽으로는 괴산군. 그러니까 문경세제가 넘으면 문경이고 이쪽으로는 괴산군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북쪽에는 제천, 충주, 단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경을 가려면은 지금 말씀하시지만 1시간 정도? 50분은 좀 빠르고요. 국도로 가는 게 어떤 때는 더 빨라요. 네. 고속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예. 국도로 가면은 이제 괴산가 예. 지나서 연풍 연풍 지나서 예. 예. 터널 타고 이 터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리막길 쭉 그냥 내려가서.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고속도로를 가려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문경 IC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타고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더 번거로워요. 예. 자전거 타고 가도 됩니다. 아 맞아. 청주에서. 거기 라이딩 많이 하시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 금강 쪽에서부터 서해안 쪽에서 만들어진 게 오천 자전거 길이라 그래서 네. 세종시에서 청주, 중평, 괴산, 문경 쪽으로 그 연풍 쪽으로 하는 게 있고 예. 거기서는 다시 세제길이라 그래갖고 문경 세제 자전거 길이라 그래서 그것이 충주, 수안보, 뭐 괴산, 연풍, 그다음에 경상북도 문경 이렇게 이어져요. 그 주변에 그 문경 라이딩 가끔 하는 아우님이 저한테 예. 형님 문경 한번 꼭 같이 가자고 예. 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나 죽는 꼴 보고 싶니? 근데 이제 근데 몇 군데 코스가 정말 힘든 코스들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네.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예요. 예, 그렇군요. 근데 진정한 이 자전거 매니아는요. 예. 거기를 1년에 몇 번씩 다녀와야 되고요. 또 위에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굽어보는 그 풍경.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설가 중에서요. 지금 좀 그 생존해 계시고 창작 활동을 하는 소설가 중에서 이 김훈. 예.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자전거 여행. 예. 뭐 시리즈를 1권 2권 이렇게 전국을 자전거로 타면서 거기에 문경이 나오나? 그쪽도 포함이 돼 있죠. 아 그래요? 예, 전국을 뭐 그분이 별의별 걸 다 깜빡깜빡하네. 예.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문경이라는 게 예전에 산악지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주 산악지대다 보니까 정주 여건, 생활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고민을 하죠. 예.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일까 하다가 관광산업과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치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 그 문경 인구가 7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7만 명밖에 안 돼요. 예. 문경시잖아요. 문경시인데도.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 이거 중요해요. 예. 문경세제에서 예. 차로 한 40분 정도를 나가야 예. 문경 시내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도시 규모가 좀 작은 편이다. 근데 인구가 7만밖에 안 돼요? 우리 7만이면은요. 네. 지금 뭐 진천이나 음성이 이제 10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산업단지. 근데 관광객이 그렇게 많아요? 문경세제만 매년 500만 명이 다녀갑니다. 500만? 문경세제만. 에이 설마. 그 평일에도 가보십시오. 가득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평일에 가본 적이 있으니까는요. 휴대전화 뒷번호 2513번님. 우와, 저 내일 모레 휴가 문경으로 가요. 문경 세제는 여러 번 갔거든요. 예. 드라마 세트장도 갔었고 예. 세제 입구에 사과빵 먹고 예. 가족들하고 가는 휴가는 처음인지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지고 갈게요 하셨는데. 큰일 났네요. 제가 그럼 중요한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 들으시고 이분이 이러실 수 있어요. 예.
뭐 다 듣고 나니까 다 제가 아는 내용밖에 없네요. 자, 이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애매하니까요. 예. 왜냐하면 문경세제부터 지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예. 근데 문경세제 분량이 많죠. 그렇죠. 하실 많겠죠? 말씀이 많으실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2부를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2부를 여기에서 마치고 예. 3부 시작하면서 예. 이제 문경세제부터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도 잠깐 쉬시면서 예. 광고 나가고 그럴 동안에 이제 폭풍 검색들 하실 거예요. 예.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잘못 말하기만 해봐라. 난 지금 그 녹색 창에서 혹은 띠 창에서 이 문경세제 검색 다 했는데 하셔도 전혀 나오지 않거나 우리가 지나쳤던 내용을 우리 병광섭 씨가 짚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저보다 더 문경에 대해서 또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네.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돌발 제안 하나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기론득의 음악 앨범 이 프로그램을 가리켜서 또 하나의 그 용어가 있죠.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던 집단지성이라는 거. 집단지성의 힘을 진짜 꼭 좀 보여주세요. 문자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좋고 문경에 잘 모르는 이런 내용도 좋고 모르면 더 좋겠는데 그럼 이제 그렇죠. 병광섭 씨가 네. 저 이거는 모르는데요. 아, 그럼 좋죠. 그 꼴을 보고 싶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좋죠. 공유하는 것. 그럼 저도 배우고 네. 또 여러분들도 함께 배우고, 그죠? 자, 2부 마칠 시간인데 잔나비의 이번 신곡 외딴섬 로맨틱 휴대전화 뒷번호 2513번님이 원해주신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3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병광섭 씨는 부담 100배의 마음으로 3부 맞이하겠습니다.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와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광섭 씨, 예. 네 각오되셨죠? 각오라고 할 것까지 예, 준비된. 덤덤하게. 네, 그럼요. 네. 아유, 저도 배워가면서. 휴대전화 합니다. 뒷번호 예. 2212번, 2513번, 5455번 뭐 등등 많은 분들 입장하셨습니다. 듣고 계시다가 궁금증 있으시거나 말씀 좀 보태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경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곳도 좀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 곳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236번으로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면 문경 시장을 이 자리에 앉혀놓던지. 아니 뭐 시장님보다 우리 아니면 뭐 문경 병광섭 시의 씨가 훨씬 더 많이 하시죠. 문화 네. 관광과장을 이 자리에 앉혀놓던지. 저는 그렇게 저는 제 시선에서 그럼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2부에서 너무 셌어요. 병광섭 씨의 그 표현이 인구 7만 도시가 연간 500만의 관광객을 그것도 문경세제만 해서 5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한다. 저 충격 먹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예. 문경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에 4개 지자체가 이렇게 연접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단양이 있고 제천, 충주, 괴산이 있다 그랬는데요. 예. 단양이 이제 문경이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예. 야 우리 관광으로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단양은 없어질지. 실제로 단양은요 인구 소멸 위험군입니다. 예. 단양은 물론 군 단위이긴 하지만 인구 3만 명도 채 안 돼요. 매우 위기예요. 근데 단양이 예. 몇 년 전부터 관광 쪽에 눈을 활짝 뜨기 시작. 그러니까는요. 그래 문경을 보니까 문경은 한 20년 전부터 이제 우리 왜 그 예. 드라마 세트장 예.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 국민들이 한번 드라마 세트장은 한 번쯤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천시도 원래 제천시가 관광으로 주목받았던 데가 아닙니다. 예. 이거 뭐야?
옆 동네 단양도 하고 네. 문경도 우리는 뭐야 해서 다시 또 관광으로 특화시킵니다. 그랬더니 다시 충주. 네. 충주는 한때 이제 수안보 온천이 그 유명했었다가 다시 침체됐지 않습니까? 예, 예. 다시 재기, 예. 활력을 모색하는 어떤 그 동력을 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괴산. 괴산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더군다나 문경세제는 예. 괴산군 연풍면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문경 1관문, 조령 1관문, 2관문, 3관문, 3관문을 넘으면은 거기부터는 충북 괴산군 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니 거기는 세제만 500만 명이 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 이게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죠? 한 곳이 좋은 그 어떤 모델을 만들면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떤 그 자극을 받아서 예.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그 사례인데요. 문경은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열악한 산이 많고 예. 또 보여줄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예. 실제로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요. 예. 거기 영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영남 지역에서 서울, 한양이죠. 가려면은 과거 시험 보러. 고갯길을 타고 가죠. 그게 이제 조령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조령상감 문경세제가 조령이 세조자 고해령자. 그러니까 그만큼 험난하다는 것인데 네. 사실 옛날에는요.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그 서울로 가려면 몇 개의 고개를 넘어야 되죠. 네. 특히 이제 영남 쪽에서는 중령, 이화령, 네. 추풍령 이런 데인데 사실은 중령을 잘 안 넘었답니다.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 중령 고개를 넘으면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네. 죽순다 그래요. 추풍령을 넘어가면은 네.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고. 그래도 예, 이 길이 좋다 이거죠. 문경이. 예, 문경길이. 그런데 어쨌든 영남과 한양은 고갯길, 그 험난했던 곳인데요. 어쨌든 20여 년 전에 이곳을 드라마 촬영장을 건립하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때 뭐 태조왕건,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뭐 여러 개 그 뭐 해품달, 네. 해를 품은 달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 닮은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사극 촬영지와 관광지로 주목받고 이제 이후에 이제 문경이 이제 국민관광지로 주목받는데 사실은 문경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니까 뭐 할공장 간다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면은 명산이 10개가 넘어요. 예컨대 1000m가 넘는 산만 해도요. 네. 이거 주훌산 1079m, 네. 조령산 1026m, 네. 주봉 1079m, 마패봉 1039m. 그러니까 산도 높지만 빼어나죠. 네. 그래서. 기암괴석이.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가면 되고요. 산이 많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역사의 길, 자연의 길을 호젓하게 즐기고 싶으면 문경세제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관문, 2관문, 3관문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되겠죠. 그 주변에 예. 실제로 거기 한 15개 정도, 16개 정도의 자원이 있습니다. 아니면 놀이시설이나 테마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건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약간 철로 자전거가 있죠. 네. 단산 모노레일이 있죠. 지금 얘기한 활공랜드가 있죠. 이런 사격장도 있고 또 어떤 그 뭐 이 산악 바이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계속 가면 내가 문화를 좋아 또 공예를 좋아해. 네. 그러면 또 거기 찻사발 그 장작가마가 20여 개가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관. 거기는 국가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명장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예. 순수한 장작가마가 예. 아니면 문경시에서는 일체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년에 한 번에 보면은 찻사발 축제를 합니다. 찻사발 축제 때만 20만 명이 다녀갑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맞춤형 곳곳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는 그렇게 지금은 관광지로 또 어떤 문화 공간으로 우리가 어떤 그 문경이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하는 다양한 어떤 이 활력제, 기폭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청주도 산에 가고 싶으시면 그럼 어느 산에 가야 됩니까? 우암산. 아니 외지인 입장에서 볼 때 명산 그래도 몇 개 그 산이 없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없는 산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테마파크 그러면 갈 만한 데가 별로 없네. 테마파크 뭐가 있습니까? 예컨대 공예를 하고 싶으면 또 어디로 가야 되고요.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 힐링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얘기죠. 제가 잘못 안 했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경은 네. 한 20여 년 전부터 그거를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문경세제만 해서도 1년에 500만 명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우리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드라마 사극 촬영 또 영화 촬영을 할 때 세트장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치단체에 그거를 의뢰를 합니다. 협조 요청 구하죠. 예, 좀 만들어 달라. 그럼 그게 관광지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도 나도 유치를 했어요. 다 했어요. 그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경 세제에 있는 문경 씨가 이제 그 태조왕건 세트장을 만드는 게 아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대박 치니까 되는가 보다라고 하고 몇십억 몇백을 다 하는데 성공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소름 돋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죠? 벼르고 있었는데 뭐냐면요. 문경 세제 자 입구 쪽 들어갑니다. 입구 쪽에서 주차장이 있고요. 오른쪽 바로 어기에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오른쪽. 입구 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원석 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뭐 문경세제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조금 가면 그 임시 수도하고 발에 묻은 그 흙 같은 거 털 수 있는 왼쪽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컴프레셔로 하는 거. 그거 있고 특산품 파는 데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면 이제 왼쪽에 대형 콘서트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전 몇 번 가서 보면서 무대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너무 부러워서 야 여기는 모든 걸 다 갖췄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태조왕건 세트장이 한참 인기를 끌 때 그때 조금씩 더 이제 그 시설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콘텐츠를 입히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그 하천 위에 돌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돌다리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드라마 세트장 입구로 가는데 저 많이 가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다른 지자체도 비슷비슷한 드라마 세트장들 잘 관리해놓고 이런 데 많거든요. 근데 거의 다 실패를 했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다른 데는 세트장만 있는 거고 문경 그 세제 쪽은 세트장은 기본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1관문, 2관문, 3관문 그다음에 주변의 자원들이 거의 그냥 집적화가 돼 있는 거죠. 저기 오늘 그럼 문경 세제만 하고 다음 주에는 문경 세제 시즌 2. 그럴까요? 전주처럼. 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좋은데요. 어쨌든 그 문경 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그렇죠? 입구부터 다시 한번 가보죠. 이제 병광섭 씨가 설명해 주세요.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주차장부터 나오는구나. 그 가다 출발하면 이제 문경 자연생태 박물관이 그 오른쪽에 좌측이죠. 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이죠. 주차장에서 가니까 오른쪽이죠. 좌측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잔디밭 있고 거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잔디밭은 더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예. 더 가는 거고. 그래서 자연생태박물관하고 국민여가 캠핑장이 나오고 옛길 박물관, 이 자연 생태공원들이 마이크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령 1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울관. 그게 주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쪽 공사하던데 성벽터? 그 최근에 갔다 오셨는 건데요? 저도 최근에도 다녀왔고. 저는 이 정말 매력이 있어서 여러 번 갔어요. 저도 한 2달 전에 가는데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는 건 좋죠. 뭐 어차피 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면은 이제 그 좌측에 드라마 세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좁은 입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 사실 세트장을 그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 문경 세제 그쪽이 전체적으로 산맥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훌산, 조령산, 신선암봉, 마패봉, 주봉 여러 개 10여 개의 산과 산맥이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주봉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나라를 구하는 해국사? 해국사. 거기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해국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이요. 되게 조용하고 호젓해요.
한낮에도 서늘하고 예. 전 거기 참 좋던데요. 사실 그 정도 되는 사찰들은 높은 그 산에는 종종 있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우리 충북의 예. 속리산 법주사와 속리산 있잖아요. 예. 법주사는 낮으니까 잘 안 가지만 예. 속리산을 가고 이쪽에는 우측으로 가면 또 천안봉 있지 않습니까? 천안봉 쪽 가다 보면은 이제 한 8분 흥선쯤 가면은 이제 암자가 있는데요. 그 암자에서 제가 하룻밤 작년에 이맘때쯤에 예, 그 자본 적이 있었습니다. 꼭 장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찰에서 술도 좀 마셔가면서. 설마요? 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지만은 곡차 아니고? 예, 곡차죠, 당연히. 곡차지만 그건 뭐 몸에 좋은 차니까 함께 그 마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높으면 높을수록 사찰은 이 고찰이 많고요. 해국사는 근데요? 예. 해국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좋은데 거기는 이제 어쨌든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굽어보는 풍경, 그다음에 거기서 잠깐이라도 머무르면서 이렇게 나를 찾는 그런 그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특히 사찰과 성당 또는 교회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길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해국사는 둘러봤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죠. 이제 뭐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은 이제 일관문을 지나면은 이제 이관문을 가야 되는데 일관문과 이관문 사이에 또 여러 개 그 볼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요때는요 조령원터 원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마치 그 잠깐 머무르는 곳이 원이지 않습니까? 또 머무르는 건 암행어사도 머무를 수도 있고요. 그죠? 관료들도 머무를 수 있고 일반 가끔은 거기에 주막도 있고 그런 이 없어졌지만 터가 있는 거고요. 또 거기 교기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관찰사 같은 분들이 업무 인수인계하는 예? 거기 들려봤어요. 잠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거기는 원래 소나무가 많습니다. 또 오래된 소나무. 사실은 이런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것처럼 거기에 상처난 소나무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난 소나무는요. 정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 보통 100~200년 뒤면은 거기 아름들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허리를 잘라가지고 송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났다는 그 송진을 빼내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한국 우리 그 사람들을 우리 동포들을 시켜갖고 자르게 하는 거죠. 도끼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 송진을 빼갖고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간 그런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명 상처난 소나무다. 근데 실제로 상처난 소나무는요. 속리산에도 있고요. 가까운 우리 그 중평에 가면 자구산 있잖아요. 자구산 또 꼭대기 가면은요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소나무 군락지 허리마다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고 소나무가 그 아픔을 딛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산불 표지석 조선시대 때도 산불 방지 표지석이 있었다네요. 저는 그건 못 봤는데. 그러니까 표지석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작게 한문으로 써 있고요. 그 주변에는 폭포가 있고 약수가 있고 바위가 있고 그러니까 일관문과 이관문을 오가는 그 사이길에는요. 폭포와 이 약수, 바위 이런 빼어난 절경들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죠. 자, 잠깐 저기에서 그 일관문, 이관문 얘기 나오다가 휴대전화 뒷번호 7831번의 정자께서 문경이 친정입니다. 친정. 우리 동네에 삼강주막이 있어요. 옛날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쉬어가던 곳으로 유명하지요. 주막. 문경군과 예천군의 접점이고 낙동강 상류 지역입니다. 우리 동네 좋은 동네. 한번 가서 한 잔 꼭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영남에서 한양으로 오가는 그 고갯길이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선비들이 갑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또는 벼슬 때문에 가는 일인데 보통 거기서 서울을 가려면은 아마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세종대왕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초정약수가 있는 여기까지 올 때 5일 걸렸거든요. 그러면 저 경상도에서는 훨씬 더 걸리죠. 기본 열흘까지 걸릴 수 있겠죠. 어디선가 머물러야 되고 어디선가 자야 되고 어디선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막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주막에서 잠깐 머물면서 먹고
한잔 하고 또 뭐 풍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죠. 조선시대 유소스텔. 네. 유소스텔. 그리고 거기 책바위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바위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책바위 같은 경우도 선비가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느냐에 좀 틀리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들었어요. 기운 받으려고 일부러 그 영남의 유림들이 일부러 그 길을 택해서 문경 들려서 꼭 책바위에서 좋은 기운 받고 올라가야 급제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 또는 존엄함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죠. 예컨대 선비들이 과거 급제하러 한양을 가는데 이왕이면 거친 땅을 밟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풍경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그걸 원하실 수도 있고 가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는 겁니다. 어디 가면 어떤 계곡이 있고 어디 가면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하도 절경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 책을 읽고 기도하거나 꿈을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꿈을 다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너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스토리텔링이 있는 바위나 그런 그 명소들이 이제 지금 관광지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조령 이관문하고 상관문 사이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관문이 조곡관 이라고 하죠, 그죠? 이관문은 이제 늠름하고 또 고운 자태가 인상적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폭포, 약수, 바위 이런 것들이 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다 보니까는 그런 계곡과 관문이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좀 유명하고요. 그럼 이관문에서 다시 또 상관문으로 갈 때 그냥 갑니까?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즐기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책바위가 거기 이관문에서 상관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선비들이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빌었다는 곳이고 꽃이 많은 곳이 있는데 동화원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또 장원급제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주변 공간을 이제 자연, 역사, 생태 이런 것들을 좀 훑어보면서 삼관문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삼관문은 이제 오랑캐를 막기 위해 쌓았다는 그런 그 어떤 그 이 역사적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체제 정상에서 보면은 삼관문이 그러니까 저쪽 문경 쪽에서도 보는 아우라가 있고 우리 괴산 연풍 쪽에서 보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것도 틀리죠.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공통적인 거는 어느 쪽에서 보든 우뚝 솟아 있는 그런 그 기상. 자, 이런 게 좀 그 멋스럽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상관문까지 왔어요. 문경세제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면 이 관문까지는 헉헉거리시면서 그냥 편하게 가십니다. 그런데 이 관문에서 상관문 갈 때 어느 산이나 다 비슷한 그 깔딱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숨이 깔딱깔딱한다고 해서 속된 표현으로 이 삼관문도 너무 막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변 경치도 보시면서 중간에 일부러 좀 쉬시기도 하고 그렇게 가실 것을 권하고 싶은데 제가 병광섭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조령 상관문을 두고 행정구역상 이곳이 충청북도냐 경상북도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게 충북 땅이야 경북 땅이야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어떤 분은 이 관문까지는 경북이고 3관문 여기서부터는 충북이다. 저 올라가는데 옆에 등산객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저도 마치 그 궁금해 갖고 저는 이제 그 연풍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문경세제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가니까 또 연풍세제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맞아요. 저쪽에는 문경세제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 세제끼리 틀리단 얘기인가 그래 물어봤더니 사실은 조령 상관문은 예전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소재지였답니다. 괴산군 땅이었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충청북도 땅이었다. 그러니까 그 충북 괴산군이 사실은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도. 그죠. 크고 넘치니까 그 수안보도 괴산군 땅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수안보가 어디입니까? 행정구역상?
충주 아니에요? 예, 충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산군 주민들이 땅이 너무 크니까 또 충주에서 우리 수안부 달라고 가져가. 문경 그 조령 상감문 달라고 그래 가져가. 근데 말로는 와요 계산 사람들이 네. 선해서 착해서 인심이 좋아서 졌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졌는지 네. 아니면 행정구역 개편에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졌는지는 그렇게 다시 분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짜겠죠. 그죠? 예. 어쨌든 초창기에는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이제 충북 땅이었다가 예, 계산군 땅이었다가 다시 이제 경북 문경으로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충북 계산군 사람들이 군 공무원 포함해서 주민들이 배가 아픈 겁니다. 욕심 나는 거지.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우리 아니 저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격하게 하세요 또. 그건 예. 저기 좀 자제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특히 좀 연풍 지역에 그러니까 삼관문을 타고 내려오면 그러니까 충북 계산 쪽으로 오면은요 거기 또 다시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거기가 이화여자대학교 고자리인가 고살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수련원 이화여자대학교 수련원 있고 옛날 김옥길 총장이 그 직접 너무 좋다 그래서 몇십만 평을 사가지고 수련원을 만들었어요. 그 관사도 있고 별장도 있고 그다음에 김홍도가 연풍 현감으로 있을 때 백일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절이 있으면서 수옥종 폭포가 있어요. 근데 그 폭포가 바로 조령상감문 바로 밑에 뚝 떨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조령산에서 나오는 이 물길은 이쪽 충북 쪽으로 오게 되면 수옥종 폭포로 가는 거고 경북 쪽으로 가면 낙동강으로 갑니다. 낙동강의 발원지가 조령삼관문입니다. 참 이렇게 보물 같은 곳을 왜 그렇게 인심 좋게 넘겼나. 그때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기야. 그렇죠. 산이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삼관문 넘어오면서 보면은 좀 아쉬운 거는 삼관문을 기준으로 해서 충북 이쪽과 충북 저쪽 그러니까 문경 쪽이 그러니까 관광지로 개발한 어떤 모양새가 너무 차이가 나요. 맞아요. 예?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충북의 이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있고 거기도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아까 얘기한 고사리 이화여대 수련원 있고 수옥종 관광지도 있고 한데 왠지 부족하고 왠지 어설퍼요. 조금 이렇게 완숙도가 좀 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삼관문 저쪽으로 문경 쪽으로 보면 1관문, 2관문, 3관문 보면은 정말 한눈 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잘 다듬어 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문경세제 가기 전에 연풍성지 있잖아요. 연풍성지를 가끔 가거든요. 가면서 느끼는 건 이곳은 다른 스타일로 좀 이 지금 현재를 보존하면서 너무 화려하게 바뀌지 않고 좀 차분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연풍성지요. 연풍성지는 그 연풍면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리고 연풍 옛날에 조선시대 때 동원이 있고 향교가 있고 이 소재지 안에 있고 거기서 이제 수옥종 폭포가 조령상관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한지체험 마을이 있고요. 사실은 충청북도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가 한 마을에 2명 있는 데가 있을까요? 국가무형문화재가 한 마을에 2명 있는 데가 연풍 거기 이 수옥정 있는 마을입니다. 아 그래요? 신풍리라고. 요번에 자 중요한 정보인데요. 국가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 이민호 선생님이 있는데요. 청주뿐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우리 청주고 고인세박물관 바로 앞에 금속활자 주전수관이 있고 거기에 이민호 국가무형문화재가 그 창작 활동을 하지만 그분은 연풍에서 태어났고 연풍에 공방이 있어요. 거기에 공방이 있습니다. 야, 그럼 더 잘 됐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는 요번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한지 마을이 있어요. 거기 한지 마을이 있습니다. 한지 거기도 한지가 있어요? 연풍 한지가 원래 신풍 한지라 그러죠. 아 신풍한지가 연풍한지예요? 연풍면에 있는 거지 신풍한지가. 그러니까 신풍한지랑 금속활자가 있는 그 공방이 그
아래 윗집처럼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이거죠. 조령상관문 밑에 있는 수옥종 마을에. 그래서 자, 문경세제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좀 너무 화려한 느낌이 들어서 네. 아까 연풍성지를 말씀드린 건데 연풍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성지 달랑 빼놓고는 주변이 너무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연풍성지 주변이 그 적산 가옥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가옥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더 아기자기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뭐 아주 훌륭하신 제안이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여러 차례 계산군에 제안을 했고 사실 제가 마스터 플랜도 짜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왜 그 산티아고 그럼 순례자의 길? 예, 네. 순례자의 길 보통 뭐 20일, 30일 보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에요. 예. 척박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라는 건 나를 찾아 떠나는 그 가정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연풍 성지를 보면서 그 주변이 아까 그 문경도 산이 많다고 하듯이 같은 산맥이기 때문에 연풍도 계산군 연풍도 산이 많죠. 1000m 넘는 곳, 700m, 800m. 근데 거기가 뭐냐면 연풍 성지가 사실 태어나게 된 배경이 다 거기 있는 거죠. 우리 그 당시에 그 순교자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박해 때 신유박해, 병유박해 이럴 때 거기를 다니면서 피신하기도 하고 또 선교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산맥 또는 그 자원 거기 또 천연기념물 소나무도 있고요. 보은의 법주사 가기 전에 있는 정의품숭만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우리 그 연풍에도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자원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한국의 산티아고 또 만들어보면 좋겠다. 보은 쪽에 요즘 이제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털을 잡아가는 멍해못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에게는 거의 안 알려졌는데 이런 곳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지들과 연계되는 그래서 한국의 뭐 산티아고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우리 고유의 아주 깊이 있는 말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개발. 그래서 제가 이 연풍 성당 신부님을 좀 만나러 몇 번 갔는데 안 만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신부님 한번 뵙시다. 한번 작당을 해서 신부님, 연풍을 살려봅시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야, 정말 문경세제 하나만 해도 이렇게 넘치네요. 6025번님, 문경 이야기거리가 정말 끝이 없네요. 문경하면 힐링이 떠오른다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가지 않은 사람은 없는 곳이 문경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요. 마치 제주도처럼. 맞아요. 5455번님도 우리 지역 청주도 문경세제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고 2212번님 석탄박물관도 있죠라고 글 보내주셨고 2513번님은 휴가 가려고 검색해보니 에코랄라 테마파크에 석탄박물관이 유명한 것 같고 거기에 모노레일까지 있어서 그곳을 코스로 잡았습니다. 숙소는 세제 입구인데 문경세제 입구 오른쪽에 그 몇몇 업체가 있죠. 근처에 사계절 썰매장이 있어서 7살 막둥이 좋아할 것 같은데 22살 첫째는 문경세제 맛집만 폭풍 검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경세제 하면 다음 시간에 또 거기 유명한 약돌 그 한우하고 돼지도 있고 한우도 있고 그 고추장 불고기 또 어른들은 진짜 거기가 막걸리가 특이해요. 오미자 막걸리. 좀 시큼하면서도 달기도 하고 되게 맛이 오래가는. 또 빨갛잖아요. 할 얘기 진짜 많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래야 돼요. 이 하나의 자치단체 도시는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꿈꾸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면 산을 가야 되는 거고요. 역사를 좋아하면 역사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힐링하고 싶으면 힐링할 수 있는 콘텐츠 있는 데를 가야 되고 예술이 좋으면 예술의 공간을 가야 되는 거고 먹고 싶은 데 있으면 먹고 싶은 그런 맛집과 그런 그 멋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지인이
골라서 갈 수 있는 예.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예.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MC잖아요.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의 동네 한 바퀴. 이야,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꾸 찜찜한 게 문경세제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다음 주에는 문경세제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문경의 또 다른 훌륭한 자원들. 진짜 문경은 전주처럼 시즌 2까지 올 거라고는 저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하네요, 문경이. 그렇죠. 문경세제만 오늘 말씀을 나눴으니까는요. 네. 문경세제 이외에 네. 다른 볼거리, 네. 먹거리, 네. 즐길거리, 거의 익스트림 드림, 그게 또 아주 기가 막힌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몇 분은 그 바퀴 달린 집에 나오는 그 활공장 예. 소개를 해달라고 예. 또 특별히 주문하셨으니까 예. 그것도 좀 자세히 예, 알아봐서 저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문경을 갔다 와야겠네요. 그럼 더 좋고요. 예. 네. 병광섭 씨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